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지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힘든 거죠. 지금은 당장 이제 이거만 좀 견뎌내야겠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처럼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디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마스크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마스크 양보 운동이 화제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 구매가 조금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매는 어렵고 판매하는 약국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양천구 신월 7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오형수 약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분들이 약국으로 몰리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점처럼 번호표를 부여하거나 또 마스크 예약제를 운영하는 약국들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저희가 오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뭐, 그 번호표도 부여해 본 적도 있고, 또 아침에 9시부터 저희가 9시에 개문을 하니까 9시부터 판매를 해본 적도 있기는 한데, 예, 그 새벽부터 줄 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마스크를 구하다가 병이 나실까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매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뒤로 미루면 그래도 해가 좀 뜬 다음에 줄을 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번호표도 나눠드렸다가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부제 시행되고 나서는 옛날보다는 줄은 확연히 줄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전화 응대나 와서 질문하실 부분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 시행된 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전에는 정말 약국 앞이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마스크 오부제 시행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구매하는 시민들 그리고 판매하는 분들도 좀 상황이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오부제 시행 전에는 아수라장이라고 하시면 저희는 전쟁통이었다 아니면 아비 규환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못 사시는 분들이 막 약국에서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숨겨놓고 안 파는 줄 알고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 그래도 오부제를 시행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줄을 서시는 건 똑같은데 끝부분까지 거의 판매가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정부에서 판매량을 많이 늘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부제는 뭐 최악은 아닌 거고 어, 차악 정도는 된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물량이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금방 동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혹시 인근 약국들끼리의 교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고요. 원래 그 의약분업 전부터도 그 의약분업 훨씬 오래됐고 지금 이 마스크 사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도 약국 그 약사사회는 이제 반회라고 해서 각 제일 하부 조직이거든요. 약사회 하부 조직 반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류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는 단톡 단체 톡방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래갖고 오브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먼저 양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달리 이제 양천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오후 6시에 동시에 팔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다가
먼저 이제 다 판 약국은 저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통 내용이 있다가 아직까지 마스크가 남아 있는 분들은 무슨 약국 마스크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또 우리는 방문한 환자분들에게 무슨 약국 가면 아직 사실 수 있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약국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업무가 좀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제약 판매도 어렵고 약국 매출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응대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막상 이제 사람들이 화내고 욕하고 짜증 부리고 그랬을 때는 그 상황에는 이 공적 판매를 왜 약사한테 떠넘겨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예. 일단 약국에서 매출이 떨어진 건 분명한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매출이 줄지 않은 업종이 없잖아요.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도 그렇고 일반 뭐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식사 뭐 하는 건 뭐 판매업 다 어려운데 우리만 뭐 거기에 불평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 뭐 마스크 때문에 이런 거는 말씀하시는 약사님도 못 봤고요. 그냥 힘든 거죠. 지금은 당장 이제 이거만 좀 견뎌내야겠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시민들도 또 그리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들도 모두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힘든 상황을 서로 좀 배려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 한 장에 담긴 사연입니다. 이 화면 속의 사진은 지난 12일 불광 이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전달한 봉투와 편지인데요. 하얀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와 만 원,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74만 3천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는데요. 묻지도 말고 코로나19에 써주세요.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니 어렵고 힘든 의사 선생님과 불쌍한 어르신들에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이동 주민센터로 찾아와 봉투와 편지를 전달한 어르신은 본인의 끼니를 줄여가면서 2,000원, 3,000원씩 모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줄 것을 부탁하며 봉투와 편지를 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불광 이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성금을 모금해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요즘 화제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구매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 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가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대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 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어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에서는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과 경기 부양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코로나19의 우리 지역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평구에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2명이 추가가 됐죠. 그렇습니다. 16일 오후 4시 기준이고요. 지금 은평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왔는데 모두 구로 콜센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인 건데요. 80대 여성과 20대 여성인데 이들은 지난 10일에 1차에서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 증상을 보여서 15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요. 결국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은평구에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고요. 누적 확진자는 18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천구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4명인데 그중 무려 9명이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6명이 직원이고 3명이 가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확진자가 뭐 100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뭐 그렇긴 하지만 아직 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 결과 이 코로나19로 인구 유동량이 80% 이상 급감했고 매일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취재진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년 뒤에 간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인데요. 지금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한산하죠. 예. 이곳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예. 이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도 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00%면은 거의 반 더 떨어졌지. 경기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아주 바닥이야. 너무 안 좋아. 지금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좀 정부에서 이제 상인들한테 그래도 이 생계 유지비를 한 달이나 2달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꾸려나가지 지금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지금 영상으로 좀 보니까 같은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산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운동들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끼리 서로 돕는 것도 중요를 하지만 지자체에서 내놓는 대책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자체의 대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의 경기 부양 대책을 살펴보니까 이 대출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요. 아르바이트 등이 끊긴 청년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무엇보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 생활비 예산 편성을 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또 재난 긴급 생활비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좀 박원순 시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988만 가구 중에서 기존 사회복지 제도를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0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 또 선불 카드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을 돕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이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서울시의 대책 이외에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 지급을 위해서 392억 원의 이제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고요. 양천구는 코로나19 확대 예방을 위해서 이제 100명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국내 코로나19의 대응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0시를 기준으로 7,86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도 2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계속된 불안감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외신 등에는 국내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글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도 이뤄져 비교적 만족한다는 모습입니다. 여권으로 살 수는 있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여권처럼 이렇게 주민번호처럼 이런 카드가 나와요. 외국인 등록증. 네네네, 외국인 등록증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So regarding the masks, we tried to get masks early on, but they ran out, of course. Now that the government is supplying them, I think the system is great for picking your birthday and being able to go and secure them. A lot of my foreigner friends have had an easy time. They were able to maybe wait 45 minutes and then they could get their mask just by using their ID or the healthcare card. 한국어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러울 정도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로 생년 그 자리 누구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분들 한국 문자를 받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분들 한국 정보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입장은 좀 답답해요 많이.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how they have been handling the coronavirus situation. I think it's been amazing that they were able to get kits very quickly. They are setting up mobile areas for testing, that it's even free to the citizens to make sure that we're safe for our families. And I love it that Korea wears masks and then also has been quarantining themselves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spreading the disease. It's been wonderful. 다른 나라보다 넘버원 코리아. 제가 뉴스 들었어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잘해요. 이 책, 메디칼 다 다른 나라보다 잘해요. 누구든지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 밖에도 국가는 다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